누군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 일은 사랑보다 어렵고 미움보다 더 복잡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인 서운함과 상처, 그 속에 억눌러온 기대와 바람이 얽히면서 우리는 결국 끊어야 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단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전부를 설명하려 애쓰거나 상대를 탓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적어도 나쁜 사람이란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의 품격은 그의 끝맺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떠날 때 말이 많아지면 결국 상처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보던 얼굴에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더 무거운 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매달려 있던 내 마음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애썼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잘 떠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누군가의 마음, 그의 판단, 그의 감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더 서름 섞인 말로 그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고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조용히 떠날 수 있다. 당신이 울음을 삼켰다면 그건 이미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끝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면 당신 안에 새로운 평온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당신은 떠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말은 조용히 따뜻하게 남겨두세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이상하게 후련해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고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텅 빈 방처럼 쓸쓸한 감정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없는 일상에 낯선 허전함이 밀려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내가 너무했나 하는 죄책감입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말, 익숙한 웃음소리 하나가 불쑥 떠오르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을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그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쏟은 마음이 그리운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비운 그릇일수록 가득 찬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사라진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 채워졌던 당신 자신의 애씀으로 인해 공허한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사랑했고, 이해하려 했고, 수없이 참으며 견뎠던 사람입니다. 죄책감은 미련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감정은 떠나야 했던 이유를 흐리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야 할 것처럼 속삭이지만 거기엔 다시 상처받을 당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던 겁니다. 죄책감은 버려도 됩니다. 공허함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지금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것에 눈물 흘리기보다 남은 것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남은 것,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조금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남았으니까요. 떠날 이유는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만 주저합니다. 서로를 다치게 만들고 마음이 지쳐버렸다는 걸 알아도 막상 그 사람의 연락 한 통, 익숙한 표정 하나에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고통보다 예측 불가능함을 더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비록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익숙함을 끊는다는 건 불확실한 감정의 바다로 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자신이 쏟은 시간과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계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입은 감정적 손해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붙잡고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잃을 것을 안고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잃어버린 감정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떠날 준비는 사실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기다린 건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 의미를 알 때 견딜 수 있다. 당신이 견뎌낸 이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망설임 속에 숨은 마음을 꺼내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떠나도 된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관계를 끊고 난 후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비워낸 줄 알았던 마음이 불쑥불쑥 흔들리고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의 그림자에 자꾸만 시선이 머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내어주었고 때로는 스스로를 잊어가며 상대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억지로 다른 관계로 메우려 하지 마세요. 그 빈틈은 잠시 비워두는 것이 당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낯선 고요함을 견디며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동안 꾹 눌러 담았던 분노, 애써 외면했던 슬픔, 상대 앞에서 늘 숨겨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하나둘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대신,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이름 붙여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도덕성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누군가가 아닌 당신을 다시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때는 주변이 모두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이 어둡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 안에 별빛이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너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을 잊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 자신까지 잃지 마세요. 당신은 그 관계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상처 덜 남기려 애쓰며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선택을 조용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랬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너도 문제 있었던 거 아냐? 관계는 끝났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별보다 더 힘든 건 그 이별을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선택을 자꾸 해명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다 지나간 이야기로 계속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다른 이의 평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거나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의 기준일 뿐 당신의 전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관계를 끄는 건 누구를 공격하거나 피해자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에서 그 고통과 결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지금은 누구의 이해보다 스스로의 수긍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선택이 아무리 조용하고 단정했다 해도 남들이 보기엔 언제나 불완전하거나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감수하고 고요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용한 길을 걷는 중일 뿐입니다. 그 길 끝에는 더 명료해진 당신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말에 당신의 가치를 흔들지 마세요. 그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중심에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저 하루를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신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무시, 애매한 책임 회피,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던 마음.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관계 안에서는 당신이 그를 바라보던 방식에 스스로를 맞추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좋게 보려고 애쓴 것이죠. 하지만 이제 거리를 두고 나면 그의 말보다 당신의 감정이 더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늘 설명해야 했던 나, 늘 조심해야 했던 나, 늘 참고 양보해야 했던 나. 그게 사랑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당신만의 고독한 사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대가 과거에 쏟은 신성함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 앞에서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걸 다 지나온 당신은 더는 그렇게 살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은 관찰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별은 단지 누군가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진짜 진실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앞에 있던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당신을 존중해야 다음 인연도 새로운 하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끝내야 하는 관계와 잠시 멈춰야 하는 관계의 차이, 그 경계에 대해 깊이 사유해 봅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잠시 멈춰서야만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경계를 사람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느끼는 상처가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불일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끊어야 할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잠시 숨 고르기만 해도 될 관계를 영영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인식이라 말합니다. 감정은 순간을 말하지만 인식은 그 순간들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멈춤이 아닌 이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서로가 선함을 원할 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꾸만 상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자존이 무너지는 순간을 반복해서 겪는다면 그 관계는 선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반면 갈등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의 말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건 잠시의 멈춤으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지 멈출지를 고민할 땐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당신의 표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말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마음이 그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고독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 곁에 있는데도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별을 고려해야 할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잠시 멈추는 관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호흡이고 끝내야 하는 관계는 더는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결단입니다. 둘의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 안의 평온이 말해줍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래에 가깝습니다. 익숙했던 말투, 자주 가던 장소, 상대의 이름이 저장된 휴대폰 목록까지 모든 것이 마음속에 남아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게 만들죠. 이처럼 깊이 맺어진 인연일수록 그 끈을 놓는 일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서두르거나 감정에 휩쓸린 채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일으킬 수 있지만 판단은 오직 이성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이성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마지막 순간에 복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상처를 상대에게 쏟아붓고 나면 뭔가 회복된 기분이 들죠. 나도 할 말은 했어라는 작은 승리감.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후회로 바뀝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상대의 반응에 휘둘려 결정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호했지만 상대가 울고 매달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한 걸까? 이번엔 달라질까?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별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는지보다 당신이 그만큼 지쳤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제3자를 끌어들여 이별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지인을 앞세워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다들 그 사람 이상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런 방식은 당신의 선택을 더 흐릿하게 만들고 관계를 혼탁하게 남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당신이 내린 결정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고통이 충분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처음부터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관계를 정리한 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과한 책임을 씌웁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고귀한 삶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관계가 끝났다는 건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서로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끝을 택할 때 최소한의 품위와 고요함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존중하는 방식이니까요.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점점 타인을 경계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준 대가로 혼자 버려진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은 마음 한가운데 작은 벽처럼 쌓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을 상상하게 되고 누군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지만 고통은 내부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대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크고 신뢰가 컸던 만큼 그 무너짐도 오래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뢰는 착각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상처받을 각오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다시 누군가를 믿는 일은 곧 나 자신을 다시 믿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때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삶의 거울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사람을 멀리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삶이 됩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삶이 당신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하는 당신은 이제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함께 걷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뢰는 넘치는 사랑보다 묵직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사람을 통해 다시 나 자신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어떤 아픔을 견뎌냈는지 보여주지만 그 과거에 머무는 건 당신이 누군지 전부 말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을 다시 펴고 있는 당신에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쏟았던 시간과 감정, 기대와 신념, 그리고 함께라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모두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만큼 이별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거대한 탈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삶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것을 훈련하는 일이라는 문장은 관계를 잃은 후 스스로를 붙잡는 데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 안에서 나를 정의하고 타인의 인정으로 나를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 모든 외부의 기준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연인이 아닌, 누구의 친구가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바라며 이 관계를 유지했을까?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이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났다는 사실은 바로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결국 당신을 확장시킨다. 이별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당신의 깊이를 말해주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다시 정돈되고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걷더라도 그 길 위에 있는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 자유롭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